요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세럼도 빠졌고 솔라나도 원래 솔라나가 더 올라가야 돼. 구글 클라우드 딱 터졌으면 폭등해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많이 못 올랐어. 코인데스크에서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뭐 비공개 문서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알라메다는 6월 30일 기준 146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알라메다가 어떤 회사냐면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FTX 거래소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FTX 거래소랑 FTX 벤처스, 알라메다 리서치,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이 얘 겁니다. 다 얘 건데, 보통 알라메다 리서치나 FTX 벤처스 이런 기업들로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뭐 코인을 사던가 이렇게 코인 관련해서 뭐 가격을 이렇게 또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는데, 자, 제가 지금 뽀글이가 트위터 한 거를 알고 있는데 얘가 트위터 한 거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코인 이슈는. 제가 FTT 코인을 위험하다, 담으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몇 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었나요? 작년만 하더라도 BUS, 뭐 BNB, FTT 괜찮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후에 내가 알게 됐어. 코인 이슈가 알게 됐어. 그래서 FTT 막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FTT 투자자분 여자분인 것 같아요. 댓글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FTT 토큰이 뭐 어떻고 저렇고 안 좋게 얘기하시면 어떡하나요? 참 답답해요. FTT 코인을 투자하고 있고 갖고 있으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지. 자, 오늘 한번 다뤄드릴게요. FTT 토큰에 대해서. 그래서 얘네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알라메다 리서치가 이제 FTX CEO, 얘네들 갖고 있는 이제 코인인데, 알라메다 리서치가 146억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데 36.6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FTT 코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락업이 해제됐어. 언제든지 거래소로 나와서 던질 수 있는 금액이 36.6억 달러 FTT 코인만.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큰 자산이 뭐냐면 FTT 담보인데 그게 21.6억 달러 담보로 지금 부채 해놓은 게. 그리고 알라메다 부채가 80억 달러 규모고, 이중 대출이 74억 달러. 그리고 이 중에 22억 9,200만 달러, 한 3억 달러가 FTT가 락업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뭔 얘기가 나왔냐면, 바이낸스 CEO FTX 토큰을 모두 매도한다고 선언. 어디서부터 일이 터졌냐면, 이번 주말에 우리 코인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가 또 뭐냐면, 바이낸스 CEO가 작년에 BUSD랑 FTT를 일부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21억 달러. 이제 뭐 투자하고 뭐 이제 관련돼서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건데, 뭐 이런 거 FTT 뭐 키워주고 뭐 그런 명목하에 뭐 받았겠죠. 서로 지분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것들 받았는데, 21억 달러의 BUSD와 FTT를 받았는데, 이 중에 바이낸스가 받았던 FTT를 모두 매도하겠다. 나 시장에 던질 거야 FTT.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FTT 투자자분들은 이거 큰일 났다. 바이낸스가 던지면 이거 어떡하냐. 근데 알라메다 리서치 CEO가 던져봐라. 우리 돈 많다. 대차대주표에 나온 다 돈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더 많다. 개당 22달러에 전량 다 사줄게. 던져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붙었죠. 우리가 또 뭐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화해를 하자는 이런 또 제스처를 또 취했고. 그래서 또 바이낸스 짜오장펑이 뭐라 그러냐면은, 한꺼번에 던지면 시장에 충격이 갈 수 있으니까 분할로 던지겠다. 분할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이낸스가 지금 보유 중인 게 2,300만 개인데 5억 2,900만 달러예요.
지금 규모로 따졌을 때. 그럼 시장에 5억 3천만 달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볼 줄 알아야겠죠. 만약에 바이낸스가 FTT를 던지면 알라메다나 아니면 뭐 FTX US나 아니면 FTX 벤처스나 얘네들이 받아줄 수 있는 자금이 되냐, 여력이 되냐, 그게 문제이겠죠. 자, 보시면 뭐 룩온체인이라고 온체인 데이터 이렇게 하시는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바이낸스가 2300만 개의 FTT를 던지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얼마 정도다? 한 3억 달러밖에 안 된다. 한 5억 3천인데 2억 3천 정도 갭이 있다. 다 못 받는다. 바이낸스가 2300만 개 던지면 60%도 못 받아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누구 말도 다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바이낸스가 던지고 그 물량만 우리가 계산하면 될 게 아니라 바이낸스가 던지면 다른 고래들이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FTT를 던져. 우리가 루나 UST 폭락했을 때 어떤 식으로 폭락을 했냐면, 한 사람이 던지니까 여기저기 헤지펀드들이 막 다 던져. A라는 사람이 던져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야, 안 되겠다, 나도 던지자. 얘도 던지자. 줄매도 줄청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낸스가 던지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FTT 총 공급량이 한 3억 개 정도 돼요. 근데 보유량 기준 상위 50개 주소가 약 3억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바이낸스가 던지면 고래들이 던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알라메다 리서치야. FTT 코인을 36.6억 달러 갖고 있고 이 코인을 담보로 얼마를 받았냐? 21.6억 달러를 담보를 받았어.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알라메다 리서치가 FTT 가격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 로스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은 채워야겠죠. 그럼 자금을 끌어다 써야 될 겁니다. 그럼 FTX가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벌고 지금 뭐 블록파이 인수하고 뭐 하고 이런 얘기도 돌지만 자금을 이제 땡겨야 될 건데 지금 금리가 몇 프로인가요? 손쉽게 자금을 땡길 수 없죠. 기존에 지금 금융권 뭐 금융사들 자금을 쉽게 내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FTT 매도가 되면서 FTT 가격 쭉 빠지죠. 그러면 알라메다 리서치가 FTT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들고 있어요? 솔라나를 들고 있는데 총 들고 있는 게 거의 한 11억 달러 정도. 지금 당장 내가 내일 모레 암호화폐 거래소에 팔 수 있는 게 2억 9,200만 달러 솔라나를. 그리고 지금 락업되어 예치되어 있는 거, 락업되어 있는 게 8억 6,300만 달러. 그럼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FTT 가치가 빠지면서 로스를 채우려고 하면 솔라나까지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럼도 있고 거래소 코인, 세럼이든 솔라나든 같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시장에. 요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세럼도 빠졌고 솔라나도 원래 솔라나가 더 올라가야 돼. 구글 클라우드 딱 터졌으면 폭등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못 올랐어. 지금 뭐 가용 스테이블 코인이 3억 달러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FTX 거래소에 이제 FTT 코인을 추천을 안 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FTX가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VC들, 뭐 크립토 이런 애들이 어떤 식으로 자금을 땡기고 뻥튀기를 시키냐면, 디파이 플랫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예치시켜 놓고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대출을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인을, 자, 쉽게 생각을 해서 1억 달러의 코인을 예치했어. 근데 50% 대출이 나와. 그럼 1억 5천만 달러죠. 그러면 이런 것들 대출을 어떤 식으로 해요? 여러 군데 디파이 플랫폼을 다 돌려가지고 뻥튀기를 시켜. 뻥튀기를. 자, 솔랜드 몸값 뻥튀기 주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TVL이라고 합니다.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된 이런 그 코인들 자금들을 뻥튀기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출 레버리지를 계속 땡기는 거야. 계속 땡겨. 그러면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은 자금을 끌어당길 때도 어떻게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100억, 그 시가총액이 100억 가치의 기업이야. 근데 A라는 기업은 100억 가치고 B라는 기업은 10억 가치야. 그럼 대출을 땡길 때 어떤 기업이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코인을 받거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기업이 더 유리한 위치에서 할 수 있을까? 무조건 레버리지 땡겨서 뻥튀기한 기업들. FTX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VC들이 그런 VC들이 많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스레로 캐피탈이 작년에 20몇 조 굴렸었죠. 20몇 조가 진짜 뭐 그런 건 얘기까지는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코인주를 또 오래 해야 되니까 또 이런 것도 얘기 드리고 또 오래 방송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FTX 관련해서 FTT 토큰 아마 작년 말부터 그랬을 겁니다. 위험하다고.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 담으시면 안 된다고. 그때 바닥바닥 우기고 담으신 분들 지금 걱정 많으실 거예요. 코인이슈 그때 저 점프 세파라님이 한 얘기 들을 걸. 이제 막 그래 후회하고. 이제 후회하면 뭐해, 늦었는데. 자, BNB는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BNB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BNB나 FTT는 어떤 코인이에요? 와즈렉스까지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찍어내는 코인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돈을 찍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을 이렇게 찍어내면 누가 싫어할까? 기본적으로 누가 제일 싫어해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 코인을 찍어낸대. 거래소에서. 화폐 발행입니다. 연준이 좋아할까? 자,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서 달러를 넣어놓고 예금 이자를 뭐 한 4% 5% 받는다 쳐볼게요. BNB 스테이킹 막 뭐 12% 13%. 그럼 여러분들이면 돈을 어디다 맡기시겠습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화폐를 발행하는 거야. 암호화폐 거래소가. 물론 이건 있습니다. FTT든 BNB든 가격은 높이 펌핑할 수 있다. 왜? 걔네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격을 띄운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요. BNB 가격 상승률 뒤집어지죠.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FTT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가격 올라간다 해서 무조건 돈 번다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투자하고 들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규제 들어가면은 어떤 거부터 먼저 규제가 들어갈까?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들어가면 치는 겁니다. 걔네들이 발행한 거부터. 무조건 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코인이 다 돈 찍어내는 건 같지 않나요? 같죠. 같은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찍어내서 지네들이 그 찍어내는 코인을 이용해서 뭐 ICO라든가 아니면 그 코인을 갖고 있으면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은 엄밀히 다르지. 그리고 거래소가 만들어서 그 거래를 자전거래라던가 그런 그 뭐랄까 가격 상승에 이런 일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움직인다는 거는 차원이 다르지. 코인베이스가 자기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을 안 찍은 이유 그것만 딱 알고 계시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찍어낸 코인은 힘들겠구나. 앞으로 위험하겠구나. 딱 아실 수 있지. 코인베이스가 왜 안 찍어냈을까? 전세계 뭐 미국 1등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전세계에서 뭐 한 탑4 안에 드는 거고 걔네들이 코인베이스가 뭐 COS 토큰 뭐 이런 것들 지네가 자체 발행 코인 하면 진짜 뒤집어졌을 겁니다. 해가지고 뭐 미리 ICO라든가 이런 것들 혜택들 주면은 가격 미친듯이 올라가지. 근데 코인베이스 누구랑 친해요? 누구 밑에 있어요? 뭐만 틈만 나면 SEC랑 투닥투닥하고 미국에서 안 되는 거 알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걔는 화폐 발행을 한다 뭘 한다? 페이스북 꼴 나는 겁니다. 리브라 보셨죠? 그 꼴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BNB를 막 매수해야 된다, 좋다, 권유한다? 미친 겁니다. 미친 짓이에요. FTT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 바이낸스 CEO가 그 짜오장펀에만 이제 트러블이 있죠. 얼마 전에 요거 트러블 생겼었어. 코인이슈 방송에서 다뤄드렸었는데 FTX CEO가 전쟁을 시작하겠대. 무슨 전쟁을 시작하겠다예요? 스테이블 코인 전쟁. 얼마 전에 바이낸스가 USDC, 뭐 USDT 이런 코인들을 BUSD로 다 전환을 시켰죠. FTX CEO가 어떻게 보면 지금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 거래소다 보니까 다 BUSD를 돌리면 우리 거래량 좀 떨어지겠네. 바이낸스 또 독주 체제 가겠는데? 안 되겠다. 스테이블 코인 전쟁하자.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짜오장펑 이런 거 알죠? 처음에 기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코인 데스크에서 나왔죠. 그러면 이 기사 싹 흘린데 누가 흘렸을까? 코인 데스크에 딱 돈만 주면은 이런 기사 바로 올려줘. 싹 흘린 겁니다. 딱 터지고, 안 그래도 FTT 갖고 있었는데 요거 던지고 싶은데, 근데 지금 던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FTT 보유자들한테도 욕먹고 코인판에도 영향 갈까봐 욕먹고, 또 상대방 거래소에 암호화폐 그 코인을 던지네? 욕 뒤집어지 먹겠죠. 그러면 코인데스크 이런 기사 싹 흘려가지고 지금 대차대조표가 맞지 않네요. 이거 불안정해서 팔아야겠습니다. 명분이 어떻게 돼요? 형성이 됐죠. 명분 작업 딱 해놓고 던지겠습니다. 분할로. 이해되셨나요? 그겁니다. 지금 그 사건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이. 자, 그러면 코인이슈님 요거 어떻게 될까요? 바이낸스 FTT 던질 겁니다. 던지긴 할 거예요. 던지긴 할 건데 이게 뭐 시장에서 뭐 셀시우스보다 더 크다, 아니면은 뭐 블록파이 여러 거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진짜 대차 대조표가 정확한 게 아니니까 누가 다 모르니까, 확실한 거는 대차 대조표만큼 돈이 없거나, 그리고 진짜 만약에 바이낸스가 FTT 던지는데 그거를 커버 못 치고 예를 들어서 뭐 공매도를 쳤는데 그거를 못 받는 수준이면 충분히 우리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솔라나 떨어진 거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럼도 마찬가지입니다. FTT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흔들리면, 그럼 코인이슈님 FTT, 솔라나, 세럼 얘네만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죠. 얘네 세 개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다른 코인보다. 근데 얘네가 흔들리면 누가 흔들린다? 알라메다 리서치 흔들리고, FTX 벤처스 당연히 흔들리고, 그리고 FTX 거래소가 흔들린다. 거래소가 흔들리면 또 누가 흔들린다? 지금 FTX 거래소가 보이저 디지털이라고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얘네 인수했습니다. 지금 블록파이 뭐 인수한다 뭐한다 얘기 나오죠. 여러가지 코인들, 스타트업, 코인이슈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던 코인들 기업들한테 돈도 여기저기 뿌려져 있어요. 그러면 셀시우스도 뭐 블록파이든 예전에 그 디파이 우리 5월달에 여기저기 막 다 터졌죠. FTX 벤처스, FTX US,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 얘네 4개 기업과 자금이 연동되어 있는 기업들도 흔들리게 될 겁니다. 왜?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얘네한테 돈 만약에 빌려줬거나 아니면 같이 뭐 투자금이 들어가 있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코인 시장에 충분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 FTX 얘네 두 고래가 붙은 건데, 자, 굉장히 시장이 좀 커질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작년 같았으면 이런 얘기 그럴 수 있겠네 흘러 넘기겠는데, 지금은 뭐냐면 레고랜드 같은 경우 뭐 이런 그 레고랜드가 딱 터졌는데, 레고랜드로 인해서 그 트리거가 돼서 한국 채권 시장에 문제점이 생겼죠. 지금 금리도 높고 거시적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터지면 이게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우리 코인 시장만의 진짜 큰 폭의 하락을 또 이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좋게 넘어간다.
FTX가 이걸 다 물량을 받아내고 진짜 잘했다.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나중 돼서는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 뻥튀기 된 거, TVL 뻥튀기 된 것들은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규제가 들어올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뭐 1등 거래소, 뭐 핫한 거래소 요런 것들을 물론 뭐 많이들 알고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바이낸스도 추천을 안 해드리고 뭐 FTX도 추천을 안 해드리는 게 뭐냐면, 항상 최고의 자리에 있는 애들은 무너지거나 아니면 밀려.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전 세계 1등 거래소가 바뀌었다. 지금 두 고래가 싸우면 둘 중에 하나는 쓰러지겠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FTX든 바이낸스든 둘 다 서로 고래이기 때문에 뭐 팔이 한쪽이 뭐 뜯기던가 피를 흘리던가 둘 다 출혈이 있을 겁니다. 그럼 바이낸스, FTX가 아닌 다른 해외 거래소로 잠시 동안이라도 움직여 놓는 게 낫겠죠. 옮겨 놓는 게 낫다. 안전할 때까지. 뭐 지금 이거 믿고 코인이시면 저는 귀찮아요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잘 버티더라도 한 번에 무너집니다. 한 번에 무너져요. 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코인이슈님, 비트코인 시장은 잘 버티네요. 미국 증시는 빠지는데 왜 이렇게 잘 버티나요? 비트코인 시장이 펀드멘탈이 올라가서 아니면 인지도가 좋아져서? 아닙니다. 한 번에 흔들릴 거예요. 한 번에 쭉 빠질 거다. 한 번에 쭉 빠질 수 있는 기사거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만약 FTX 거래소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 시장만의 진짜 좀 타격이 클 거예요. 그거는 인지하셔야 된다. 그리고 FTT든 뭐 BNB든 와즈르X든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정부가 규제에 관련해서 칼날을 들이대면 1순위가 될 겁니다. 그거는 알고 투자를 하세요. 이해되셨죠? 요거 반드시. 그래서 뭐 알람에다 비트파이낸스 FTX로 1667만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이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발의 준비를 하는 거지. 만발의 준비. 그때 주워 놓아야겠네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암호화폐 그 거래소가 발행한 코인은 저라면 안 죽겠습니다. 왜 위험 부담을 가지고 그거 해? 차라리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줍지. 그래서 알람에다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FTT 상위 10개 고래 주소 점유율 92.22%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뭐 FTS CEO가 방금 이렇게 트위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클라이언트 보유를 커버하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뭐 고객 자산을 국채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초과 현금이 있는 GAP 감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네요. 자, 그래서 경쟁사가 거짓 소문 우리를 쫓고 있습니다. FTX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진실은 누군가 알겠죠. 진실은 알 건데 TVL 뻥튀기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